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하고 활기차고 용감하고 씩씩하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소중한 정미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귀염둥이 남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미 씨 분위기가 네. 다 사우나에서 나오신. 아, 그래요? 뭐 네. 머리를 들 말려가지고. 그렇죠, 방송 끝나기 전에 마르겠죠? 그래요. 좋습니다. 어쨌든 씻고 다닌다는 건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정미 씨의 건강 비법 뭐가 있을까요? 저 건강 비법이요? 네. 저는 건강하다고 항상 그냥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생각. 근데 생각.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설마 나는 암은 아니겠지, 뭐, 난 아프진 않겠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되게 충격을 많이 받는데, 혹시나 자기가 그게 이제 진단이 나면.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가짐은 항상 엄청 건강해, 막. 그래요. 엄청 타고난 통뼈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주기적으로 검진 같은 거를 꼼꼼하게 받으시면 정말 네. 건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네. 몰랐던 건데 왜 자기가 태어난 연수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보험으로 그렇죠, 의료보험. 이렇게 건강검진 받을 수 네.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올해 받는 해거든요. 나이가 꽤 있네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냥 받아보려고요. 예. 좋습니다. 그래요.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켜야겠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을 위한 취업 정보를 코치해 주실 김희경 취업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트손 코리아 김희경입니다. 네. 우리 김희경 컨설턴트의 건강 비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채소랑 과일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혼자 아무래도 네, 과일 같은 거 먹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좀 챙겨 먹으려고 그래요. 네, 혼자 사시는 노력합니다. 분들은 특히 우리 김희경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기 많이 드시잖아요. 지금. 혼자 이렇게 싸서. 아버지도 위에서 쌈장에도 이렇게 드시고 그러니까요. 싸가지고 다니고 과일을 좀 싸가지고 그래요. 다녀야겠어요. 근데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또 30대 여성분들, 그렇죠. 귀찮다고 인스턴트 식품 많이 드시는데. 맞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건강 생각하시면서 과일, 뭐 채소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 또 적절한 운동.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분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태진 취업 컨설턴트 자리해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태진입니다. 오늘 목이 안 잠기셨어요? 잠겼습니다. 네. 오늘 건강이 안 좋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베이지 입고 오셔가지고. 네. 좀 청백하죠, 제가. 예. 저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고 2년 안 됐는데 계속 아픈 데가 막 도가니도 나가고 막 감기도 잘 걸리고 체도 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이 AS를 맡겨야겠다고 장모님 AS 맡겨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떡하죠? 예. 그래서 AS 중인가요, 지금? 네. AS 중이에요? 가야 될 것 같아요. 아픔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기자회견장 저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혹시 그게 직장 스트레스 그럴 수도 때문인지 있어요. 아니면 결혼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결혼이 더 아프시다고 하니까. 빙고? 네네, 맞습니다. 여기서 마감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건강하면 오늘 방송도 약간 저희가 또 수위를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여성에 관련된 취업 이슈를 들어보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취업 이슈 준비해 오셨나요? 네, 청년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문계열 여대생의 평균 취업률이 40% 선전이라고 기사가 났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발표한 여대생 진로 관련 논문에 따르면요. 네네. 여대생들이 느끼는 진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인문계열, 사범, 사회, 예체능, 이공, 인문계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과학기술부가 지난해 공시한 취업 통계 자료에서도 의학계열 취업률 같은 경우는 74.5%로 굉장히 높은 반면에 인문계열은 48.4%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실은 인문계열 여학생들의 묻지마 취업도 조장하고 있고요. 또 취업 후에도 이직률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적인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인문계열 여대생뿐만 아니라 여대생이라면 취업을 하면서 분명히 취업 장벽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대생 취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대생에게만 적당하게 맞추면 그런 취업 전략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가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이다 보니까 남성 지원자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직 문화에 좀 불평을 갖기보다는 여대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강점을 좀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비싼 등록금 내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쪽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또 이 현실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묻지마 취업. 묻지마 이건 취업도 진짜. 굉장히 마음이 아픈 현실이 그러면은 아닙니다. 사실 요즘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묻지마 네. 취업이 어떤 걸 얘기하는 아무것도 거예요? 자신의 묻지도 따지도 전공과 않고요. 상관없네요. 아, 그렇구나. 강점이나 전공이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분야, 목표에 상관없이 무조건 취업부터 하고 보자라는 것이 묻지마 취업이라고 할 수 그러다 있죠. 보니까 일을 하면서 당연히 행복할 수가 없고 그래요. 이직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거, 뭐 네네. 인문계열, 사회계열이 앞부분에 취업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보면 여학생들이 이제 이성적으로 발전을 많이 했으니까 그 인문계통에 되게 좋은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취업이 이렇게 안 된다 보니까 아유, 고급 인력들이 썩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진짜. 맞습니다. 좀 씁쓸한데요. 어쨌든 이 여대생에게 필요한 취업 전략 그러면 뭐 안 궁금할 수가 없네요. 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종과 직종에 상관없이 좀 지원을 하셨으면 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학생들은 아직까지 그 합격률이 높은 기업과 업종만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여성만의 감수성과 섬세함이 강점이 되는 직종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B2C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은행이나 서비스 유통, 외식 업종이 바로 B2C 기업이고요. 경영 지원이나 MD, 영업 지원 등도 여성의 감수성과 섬세함을 요구하는 직종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기업이나 해외 영업이나 생산관리 직종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이 현저하게 좀 지원율이 낮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역발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역발상. 그래요. 지금 역발상 얘기했는데 그럼 어떤 역발상이 필요할까요? 그 철강 업종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자들은 아무래도 좀 가기 꺼려지는 그렇죠. 게 일단 남성 중심의 문화. 거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요, 또 이게 뭔가 좀 철강 같은 어떤 좀 파워도 느껴지고 강인함. 그렇죠. 왠지 좀 힘도 많이 써야 맞아요. 기계가 다 철강은 뭐 내가 될 수는 없어서 기계를 다 이용하지만 왠지 또 내가 막뭐 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그쵸. 들고. 근무하면 좀 빡셀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철강 업종에 여대생들이 지원하는 그런 횟수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 제가 그 상담한 학생 중에 철강 업종 무역업에 그 지원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 40여 명의 그 직원 중에 유일한 여자 직원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면접에서 어필했던 게 바이어들을 만날 때 네. 여성의 그 특유의 섬세함과 그다음 감수성으로 네. 네, 접근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차별화를 두겠다라는 전략을 면접에서 말했고 또 그게 그렇게 당당하게 포부를 밝히는 지원자를 기업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입사한 후에도 문제였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어들이 여성이다 보니까 좀 대하기 꺼려하고 네. 일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때 이 친구의 차별화 전략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 바이어들의 생일이나 아니면 기념일 같은 거 이렇게 통화하면서 메일링하면서 알아내서 먼저 통화할 때 그런 부분을 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통화하면서 알게 된 그 바이어들의 차 마시는 습관이나 성향 같은 것을 미리 체크해놨다가 미팅 때 다른 종류의 차를 준비한다거나 멋있네요. 기념일 때 메일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여성 특유의 감수성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바이어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정말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그렇죠. 차별이에요. 왜냐면은 남성분들끼리 오늘 뭐 얘기하는 중간에 오늘 결혼기념일이야. 그러면 뭐 왜? 그래 축하해 정도죠. 네. 들어간다고? 야, 너 잡혀 사는구나. 뭐 이런. 맞아. 이게 보통 남성들의 어떤 감성인데 그쵸. 여성분들 아마 디테일하고 오늘 갈 때 꽃을 한번 사갖고 가봐. 뭐 이렇게 말을 맞아요, 해주고 뭐 맞아요. 이러면은 그러다 보면 바이어의 가족들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정적인 문화는 아무래도 그 존중을 받을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맞아요. 바이어들이 굉장히 이 친구를 좋아하고 성과도 좋아서 40여 명 중에 혼자 여자라고 했잖아요. 진급도 제일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보험왕 되신 분 계시잖아요. 이 여대생 철강왕 되실 것 같은데, 그럴 수 조만간에. 있죠. 그럴 수 이 있죠. 친구 철강 업종 무역업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사실 처음에 들어간 건 좀 작은 회사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름 되면 알만한 큰 대기업으로 회사로? 스카웃되어서 가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철강업 최초의 어떤 여자 임원이 또 탄생하는 네. 뭐 그분을 한번 기다리면은 그분이 그렇게 임원이 되면 저희 프로그램 한번 또 출연을 해서 그렇죠. 당신의 어떤 인생을 한번 또 들어보는 우리가 좀 그런 시야를 시간이 넓혀야 될 필요가 필요가 맞아요. 네.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발상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요게 그런 전략이었다면 또 다른 전략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네, 그 여자친구들 이 스펙에 좀 집중하는 경우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남자친구들보다 스펙
스펙은 높지만 취업이 안 되는 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스펙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보여지는 면에 강점을 갖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서도 좀 생각의 틀을 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펙보다 요즘 다양한 실무 경험이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무급으로라도 나는 배우겠다. 남자친구들 중에서는 이런 친구들 간혹 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들 중에서는 사실 이런 경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 토익 학원이나 자격증 학원을 다니는 시간이나 무급으로 인턴이나 실무 경험을 쌓는 시간적인 그런 비율을 봤을 때 사실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훨씬 취업에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런 그래요.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 쌓아놓으면 사실 일하러 이제 일에 투입이 됐을 때 좀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시험 성적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 뭐 스펙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라 이 말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여성분이 활동적인 면을 좀 부각시켜라 이 말로 또 저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면 어떻게 좀 활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 요즘 대학생들 봉사활동이나 해외 연수 아니면 뭐 인턴 경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도 정말 잘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지 못하는 봉사활동 이런 것도 알아내서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좀 발로 뛰어서 기업의 정보를 알아라라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 특히 B2C 기업의 경우에는 그 자사의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그 당당하게 가봤습니다.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좀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까운 곳 한두 곳 가시는 것보다는 좀 지역을 나눠서 돌아다니시면서 개선할 점이나 그다음 신규 아이디어 같은 것을 미리 적어 놓으시면 면접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적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 회사 가서 직접 내가 발로 뛰고 내가 본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회사에서도 뭐 이 친구 보게 뭐 이런 마음이 들죠. 공감대도 그럼요. 형성될 수 있고 면접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호감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뭐 아무것도 없더라도 근데 식당 밥이요 좀 질어요. 이 말만 해도 밥을 먹어봤구나. 밥을 진짜 왔었구나 이런 느낌만 주더라도 이 친구 봐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요, 제가 그냥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취업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 근데 그 한 곳에 집중해서 매년 지원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관심 있는 회사에 여러 개 이렇게 이력서를 쫙 뿌리는 게 나을까요? 뭐 그리고 전략을 잘 모르겠어요. 한 곳에 하는 척하면서 여러 군데를 쫙 하는 게 그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네, 우선은 목표로 하는 기업 3개 정도는 정해 놓으시고 그 기업은 집중적으로 올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업을 정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좀 조언해드리고 싶은 업종을 정하는 겁니다. 서비스 업종이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철관 업종 아니면 유통 업종 이렇게 업종을 정하셔서 공략을 하시면 본인의 강점이나 전공 부분을 어필하시기가 훨씬 쉽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요즘 우리 기업만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업종과 직무에 대한 강점을 말씀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는 본인이 원하는 업종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준비했던? 그건 아니고. 전공을 살려서 지금? 아니요, 그것도 그건 아니고. 아니고요. 묻지마 지원이네. 거네. 저는 일을 하면서 진로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원하는 데서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희경 컨설턴트는 어떠세요? 네, 저는 그 전공이 심리학이거든요. 네. 사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준비했던 업종은 기업은 사실 아니지만 제 전공이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살리고 있는 직종이라는 생각은 일을 할수록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일 하다 보면 좋습니다. 당연히 네.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이렇게 활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갖추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가짐도 조금 달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요즘 기업에서 그 자사의 문화에 맞는 인재상을 선호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전문성이나 창의성을 가진 인재는 뭐 여성 지원자뿐만 아니라 남성 지원자에게도 기업이 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성 지원자, 여대생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낯선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하고 그다음 조직 융화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의 문화가 좀 개인적인 문화이다 보니까요. 조직에 좀 융화되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면접이나 아니면 자기소개서에서 좀 잘 어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학 생활을 통해서 조직 생활을 했던 것들을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잘 녹아내신다면 조직 지향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게 거의 뭐 마지막 말씀 같지만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준마렐라 분들의 자녀 그렇죠? 그리고 딸 그러니까 여대생
혹은 좀 치기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여대생들에게 한마디 조언의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였던 비오른 보그는 그라운드 스트로크나 아니면 순발력, 집중력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 선수가 서브력이 약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선수가 만약에 본인의 약한 서브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약한 부분만 집중했다면 아무래도 본인의 강점을 더 발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요. 하지만 비오른 보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분에 집중했는데요. 아무래도 네, 프로 세계에는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강점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대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약점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여대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강점을 좀 많이 강조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필한다면 좋은 자리에 취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 얘기 같네요. 제가 그래요. 약점을 어떻게 뭐 보완하려고 하지 않고 약점을 드러내고 강점은 토탈 뭐 잘생긴 얼굴로 강점을 갖고 쭉 밀고 있으니. 아이고, 채널 돌리지 마세요. 아이고,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바로 예. 다음 이유로 넘어가야겠네요. 아니, 갑자기 카메라가요. 저를 비추고 있다가 감독님이 확 바꿔버리네요. 뭐 알겠습니다. 이게 강점이 아니었다는 거. 네. 자, 어쨌든 뭐 여자이기 때문에 갖는 강점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네. 힘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진 컨설턴트가 준비해 오신 내용 들어볼까요? 네, 잘 먹고 잘 사는 법 다들 목표이실 거예요. 참살이.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 건강한 삶을 위해 먹는 것만큼 배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돌지 마시고요. 돌지 마시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여성 직장인들, 변비에 시달리는 여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입니다. 여성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계시나 봐요. 민망한데요. 네, 뭐 이게 사실 민망한 용어는 아닌데, 네. 네, 뭐 어쨌든 재미있는 주제인 거는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재미있고 약간 뭔가 재미있는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주제입니다, 그죠? 네. 예, 그 여성 직장인들의 변비에 대한 얘기라 주제 좀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네. 예. 한국 베링거 인겔하임 제약사하고요. 네.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20대에서 40대 이렇게 한 450여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을 했는데요. 3, 4년 차 샌드위치 연차의 여성 직장인이 가장 좀 변비가 심하다라고 응답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3, 4년 차 직장인들을 샌드위치 연차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밑에 승진할 연차인가요? 위에 고참들이 있는 신입과 위에 상사 3년에서 4년 차가 좀 뭔가 좀 일을 할 만한 그런 경력이 있는 거라서 애매한 그렇군요. 연차이기도 하고요. 끼어있다. 뭐 그렇죠. 우리 라디오 들으면 한국 베링거 링겔하임 이러면서 비켜 그린 막 이런 거 하거든요. 네네. 그 회사 변비 회사에서 네, 맞습니다. 변비약 만드는 회사에서 이거 인터뷰를 했군요. 그렇다면은 우리 3, 4년 차, 그러니까 샌드위치 연차의 직장 여성인들이 왜 이렇게 변비에 시달리는 건가요? 그러게요. 네, 우선 전체 응답자 83% 중에서 한 370명 정도 평소 이렇게 변비 경험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3, 4년 차가 가장 또 많았는데 평균 다른 연차에 비해서 한 12%가 더 이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직 내에서 아까 얘기했던 신입사원 들어와서 뭐 물어보고 알려줘야 하고 그다음에 뭔가 해야 하는데 또 상사가 또 뭐 꾸중이라든지 다른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모호한 위치를 조금 차지를 하고요. 그렇군요. 대인관계와 업무도 이렇게 시달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스트레스는 변비예요. 정확한 겁니다. 그렇죠. 가장 큰 왜냐면은 적이죠. 이 예. 남성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텐데 군대 가지 않습니까? 네. 군대 훈련소 딱 6주 동안에 한 번도 일을 못 본 친구들도 있어요. 진짜요? 네, 물론 몇 명 안 되지만 저 같은 경우도 군대에서 2주 동안 일을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첫 주에 일 못 본 사람하고 손들면 약이 요만큼, 둘째 주엔 요만큼, 6주 친구는 이만큼씩 먹습니다. 변비약을. 실제로 주는 거. 군대에서 약을 주죠. 왜냐면은 워낙 그렇죠. 환경이 바뀌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일을 못 보는 거예요. 먹는 양은 또 이만큼인데 이 또 나와줘야지 또 신인. 자, 이렇게 그래요. 기훈 씨는 군대에서 겪었던 변비 시절의 에피소드가 있고 그렇다면 직장인 3, 4년 차 여성들 변비를 겪으면서 뭐 일어나는 사연도 좀 다양할 것 그래요.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변비가 이렇게 그렇죠. 생기는 걸까요? 3명 중 1명은요, 바쁜 업무 때문에 제때 변이를 느꼈는데 제때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변비가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정립. 아니 그러니까 정립이란 표현이 마일리지 싸우는 그러니까 거죠. 예. 일이 바빠서 화장실에 못 간다는 거예요? 와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집중을 하게 되면 일에 대한 요거는 뒤로. 아니 저희도 그런 적이 있죠. 저희도 이제 생방송으로 직접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니까 네. 이렇게 막 나올 때 사람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기훈 씨는 진짜 참았어요? 저는 굉장히 잘 참아요. 저는 엄청납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이 또 생방송 재채기 같은 것도 참는데 맞아요. 이거 저희는 근데 또 이 시간만 끝나면 되지만 또 직장인들이 그런 데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또 다른 이유는 또 네. 장시간 또 앉아 있기 때문에 예, 또 그렇다고 하고 또 스트레스가 장에 이렇게 해서 뭐 장을 좀 해서 뭐 설사라든지 이런 거 유발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변비를 유발하는 게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 좀 이 얘기 들으니까 이게 사실 변비라고 해서 재밌겠다 했는데 이게 슬픈 사연이네요. 그러니까요. 슬픈 좀 이야기네요. 안타깝죠. 오늘. 우리가 화장실 가는 것도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일 때문에. 네, 또 다른 것도 있나요? 그리고 이유? 또 경험자들은 또 앉아서 부글부글 대는 이것 때문에 또 불편해서 또 가게 되면 또 일을 정작 안 보지 나는, 못하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날로 이렇게 심화된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업무 두 번째는요, 이렇게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라는 데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건 화장실 갔다 오면 업무에 집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느낌이 있는데 갔다 그게 오면 괴로워서. 왔다 갔다 하고 스트레스는 받고 일은 또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일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지고 해서 그래요. 업무 저하로 이렇게 또 찾아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악순환인데요? 학교 다닐 때 네.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쉬는 시간 때 뭐 했어? 그럼 왜? 그때는 안 마려웠는데요?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예. 그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씁쓸합니다. 네. 네. 저도 소장용 변비가 있었거든요. 네. 예, 좀 앓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치 이런 것이 같이 생겨서 네. 치료를 받고 이제 실내외 인테리어를 다시 했거든요. 최근에.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치핵 전문 그 학문을 닦는 그 외과 선생님께서 지나치게 오래 변이를 참으면 이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얘네들이 바로바로 배출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느껴지시면 바로바로 가라 그러는데 네. 그때 진짜 너무 심각해가지고 일하는데 지장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이건 예. 또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요. 버릴 수 없는 고통, 뭐 슬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장인들도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가면 요 굉장히 회사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것 그래요. 같은데요. 정말 악영향이죠. 네, 우리의 장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거나 그러면 결장 안에서 배설물들이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고 이래서 변비를 이렇게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그 원천적으로는 근무 환경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전문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직장 생활에 이 변비라는 게 직장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우리 가여운 우리 직장인 여성분들 그렇다면 이분들은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정말 꼭 참았다가 집에 가서 보시는지 아니면은 뭐 약을 복용을 하시는지 뭐 몰았다 그냥 한 방에 그냥 방법이야 뭐. 힘든데. 네, 네. 그 불편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여성 직장인들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산균 음료를 네. 정기적으로 마신다라든지 뭐 그다음에는 식이섬유가 함유된 뭐 김치 같은 거 뭐 이런 거 많이 먹고 또 물을 많이 섭취하는 네. 등의 이런 걸 하는데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합니다. 100점에서 한 34점 정도 그렇게 그래요? 차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네, 우선 원인을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선 일시적인 불편함으로 뭐 치료를 간과하다 보면 이게 습관적으로 해서 만성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변비약을 그냥 약국 가서 이렇게 사 먹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그거에 맞게끔 치료를 하고 처방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우리 같습니다. 여성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오시면 말씀하세요. 저한테 과감하게 뭐 눈치 보지 마시고 네, 모른 척 할게요, 제가. 네, 진짜로요. 네, 알겠습니다. 참 우리가 웃고 넘어갔는데 사실 웃고 넘길 일만은 아닌 그래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직장 생활로 인한 뭐 긴장,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여성 직장인들이 이렇게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처음 알았는데요. 자, 그 이태진 컨설턴트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여성들이 대처하면 좋을지 조언 좀 해주시죠. 근본적으로는 아까 전문의가 얘기한 것처럼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고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는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한국 베링거 링겔하임 그 사이트에 우리 지식인 뭐 네. 이렇게 많이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변비인 지식인이라는 코너가 이렇게 마련이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그 처방도 1대1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정보 교류도 이렇게 원활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그 오다가 보니까 한의사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웃으면 입을 이렇게 웃으면요 장이 웃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웃는 일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변비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주위에 좋은 분들과 같이 웃는 일들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정미 씨가 왜 변비 걸렸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우울했어요. 막. 정미 씨는 장만 웃는 게 아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미안합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여성 관련 취업 이슈들 그리고 다양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주말엘라를 응원합니다. 주말엘라의 도전! 도전!